안녕하세요, 박소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알테시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사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밤샘하면서 만든 디자인인데 알리에서 로고까지 똑같이 팔고 있어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거든요. 억울해서 잠도 잘 안 오시잖아요. 하지만 해외 업체니까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플랫폼에 가짜 상품이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려버리는 필살기를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변리사님, 제 물건이랑 똑같은 게 해외 사이트에 깔렸는데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표 등록도 없고 디자인 등록도 없고.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예쁜 접시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이제 중국 알리에 정말 완전히 똑같은 로고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 접시가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그게 국내에 이제 직구를 통해서 역수입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중국에 상표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생긴 지 1년 정도 된 작은 접시 회사였거든요. 한국에 상표 등록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권리가 없으면 당연히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알리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로 제품이 노출되는 것은 이제 한국 권리, 한국 상표권이나 한국 디자인권을 막을 수 있지만 그 원천인 중국의 가품은 중국의 권리가 없으면 삭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디자인권은 이제 속지주의, 즉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힘이 있거든요. 한국에 아무리 등록이 있다고 해도 중국이나 해외에 등록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내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고 누가 봐도 모방한 가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당 권리가 있어야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접시회사는 이제 결국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디자인 등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먼저 상표,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만약에 이제 권리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워야죠. 이때 가장 현실적이고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플랫폼마다 마련되어 있는 지재권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런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는 IPP라는 전용 신고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두면 가품이 생겼을 때 그 해당 링크를 넣으면서 가품 판매자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였는데 브랜드가 너무 잘 돼서 한 번에 몇십억씩 제품을 납품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잘 되는 용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품이 잘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위주로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가품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저도 미팅하면서 직접 실물을 봤었는데 정품이랑 가품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라벨도 완전히 같고 내용물도 너무 같아서 사실 이제 제가 오히려 이게 가품인지 어떻게 아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용량 차이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80ml가 우리는 원래 없는데 가품에는 있어서 그게 가품인 줄 알았다. 다행히 그 용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용기 자체가 좀 흔한 제품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여가지고 한국 물론이고 이제 중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디자인 등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디자인 침해 신고를 했고 수백 개나 되는 가품들을 정리하는데 물론 이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했지만 대부분 순조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브랜드사하고 협력을 해서 상표권 침해 신고도 병행을 해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가품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지재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고센터를 이용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품은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한 2, 3년 전에는 물품 수익 연습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비자들이 좀 제품이 품질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제 알아보니까 타오바오에 본인 제품과 똑같은 가품이 올라와 있고 그거를 한국 소비자들이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한 거죠. 그런데 제품 품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본사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건데 사실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판 제품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저 가품을 하나 사봤더니 로고 프린팅도 엉망이고 부품이 아예 달라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예 시장 진출 계획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가품이 너무 많이 나올 거고 그 제품이 단가가 개당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가품이 나오면 맡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중국에는 아무런 지식재산권도 등록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직구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특허 디자인은 이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고 상표권 하나 남았고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다가 침해자가 상세 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 어떤 제품의 상세 스펙이나 이제 모델 사진, 연출 사진 같은 것도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선별을 해서 그 일부 한 3-4장 정도만 저작권 등록을 하고 이제 그걸로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상표 출원도 하고 뭐 후속 모델은 실용신안 등록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상표나 실용신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제 몇 달 정도, 뭐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니까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등록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빠르게 등록을 하고 그걸로 신고를 해서 상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연출 사진들, 모델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 올렸을 때는 저작권 등록으로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해결해야 되겠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가품이 생긴다면 플랫폼의 지식재산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미리 준비한 권리에서 나옵니다. 짝퉁의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미리미리 울타리를 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상표든 디자인이든 저작권이든 등록이 있어야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를 해두면 공관시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권리자에게 감정을 요청하는 등 어느 정도 수입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가품 모니터링 및 단속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품 침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온라인 플랫폼 신고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진다면 결국은 행정 단속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되는 일이고요. 문제가 생기셨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